네, 이번에는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서울시 재건축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자금에 있어서 부담이 되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를 한번 대체 투자처로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물건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상가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미추홀 주안에 위치한 상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이 요즘에 좀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인데, 자, 이 지금 인천 2호선이죠.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올라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제 상가가 되겠고요. 이 상가가 조금만 상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4층 중에 오늘 소개된 층수는 1층이고요. 자, 1층이라는 건 나중에 향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상당히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노후 건축물입니다. 85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자, 85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이제 이 주안역이 있죠. 주안역에서도 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자, 이 인천에서 과거의 모양새 상황을 가져왔던 지역이 부평, 그다음에 주안, 동인천이죠. 특히 주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을 정도로 뭐 동인천이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1900 초반 이제 인천 일대가 확대되면서 주안 일대도 많이 거주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만큼 노후도가 됐죠.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이제 노후화된 개발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물론 이제 폐수치고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동해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가장 뭐 서울과 가장 멀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안 나는데, 주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바톤을 부평에서 받아왔다고 봐도 과언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대가 지금 개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엄청나게 가보면 크레인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뭐냐면 바로 옆에 이 인천시청 일대가 편의가 인프라 잘 돼 있죠. 백화점도 자리 잡고 있죠. 이쪽에 뭐 터미널도 있고 농수산물도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구월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쪽에 이 주안 일대가 개발을 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에 맞춰서 지하철역도 인천시청역까지 두 정거장이고, 이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1호선을 통해서 송도 위로 가면 이제 계양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통망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겨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여 세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떻게 미니 신도시라 해도 과언일 정도로 2만 1,000여 세대가 주안 2동 4종 재정비 촉진 지구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소개된 상가는 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들어간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학군. 아까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 주시긴 했는데 학군은 상당히 좀 많이 따지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곳은 보통 우리가 신도시 들어오면 학교를 뭐 안 지어준다, 뭐 시일하기도 하고 좀 멀리 보내야 돼서 뭐 학부모들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이곳은 어떻게 10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딱 봐도 자, 뭐 제물포 여중 딱 오래된 학교죠. 하gin여고도 있고 인천고 딱 인천의 타이틀을 갖고 있죠. 자, 그만큼 이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학교들이 다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군은 탄탄합니다. 오히려 뭐 학군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학군에 대한 걱정은 뭐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구역은 지원 11구역이고, 옆에 있죠. 여기는 지금 포레나가 지금 뭐 이제 들어왔죠. 포레나가 이미 주상복합이 크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계속적으로 펜스 치고 있고 크레인으로서 엄청나게 공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입주한 다음에 이 주안 일대 인구수 변화가 상당히 이제 크게 또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좀 보고 있고요. 자, 호주는 이제 GTX 비노선 있죠. GTX 비노선이 지금 이 인천시청역에 정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을 통해서 빠르게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다. GTX 비노선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천시청역 환수센터도 25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역의 또 개발에 대한 호재 또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연장이 또 추진이 되는데 이 위쪽으로 일산 쪽도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신안산선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다양한 안이 있는데 신안산선과 연장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심 지역, 인천이 어쨌든 광역시죠. 뭐 서울에서 3도심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두 개의 도심입니다. 부평이라는 거 9월이라는 곳이 도심이죠. 어쩌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인천이 엄청 크죠. 여기도 인천이고 밑에도 인천이고 상당히 큰데 이 도심이 좀 약간 붙어 있긴 하지만 부평과 9월이 핵심 도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도심을 동인천입니다. 부도심의 역할을 동인천의 역할을 좀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동인천의 개발 속도가 지금 계속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계속 정체되긴 하지만 뭐 인천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인천 개발에 대한 거를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도심은 선정된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주안이라는 지역은 딱 사통 발달의 핵심 지역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이 또 지역 중심 계산과 주안인데 이 계산 같은 경우는 뭐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맞물린다 하면 상당히 앞으로 기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주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런 개발과 함께 옆에 9월과 부평 그다음에 교통망이죠. GTX 비노선 보면요 송도 그다음에 인천시청 부평역 이 바로 두 개가 도심권을 관통을 하죠. 바로 옆에 주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외관을 보면요. 1985년도에 준공이 완료인데 옆에 하나포레나 주상복합이 근사하게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 들어왔습니다. 자, 이 노도한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건물들이 있죠. 조그맣게 건물들이 있는데 대형 건물이에요. 여기는 하나 통. 자, 이건 뭐냐면 재개발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재건축으로도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넓은 부지가 단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11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추진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 뭐 화장실과 복도입니다. 화장실, 복도.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죠. 상당히 낙후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액적인 부분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은 좀 저렴하죠. 그리고 월세 당연히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까 월세 임대료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료는 월 12만 원이고 대출은 4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재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활동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